자, 이번 시간은 간암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판 중인 간암 치료제는 넥사바, 렌비마 두 개가 끝입니다. 더 없죠. 키트루다, 옵티보, 팩사백 이 세 면역 항암제들이 간암 쪽에 도전을 했다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키트루다, 옵티보는 정말로 세계적인 면역 항암제들이죠. 그러나 이 간암 쪽에서 단독으로 하다가 다 고배를 마셨죠. 팩사백이 도전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다 실패했죠. 면역 항암제는 간암 쪽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지금 안 되죠. 안 됩니다. 지금 도전했는데 혼자서는 안 되겠다. 혼자서도 잘 하지 못하죠. 자, 모두 실패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리보세라닙하고 캄넬리주맙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진양군 회장은 정말로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다. 전략을 정말로 너무나 잘 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믿는 게 좋습니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자, 보시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간암 1차 면역항암제 기대, 로슈, 티센트리, OS 늘려 이런 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먼저 보면은 키트루다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간암 단독으로 간암 임상에 도전을 했다가 고배를 마셨죠. 실패했습니다. 실패. 생존 기간에서 유약에 개선시키지 못하면서 실패를 했죠. 실패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옵티보가 양대 산맥이죠. 이 키트루다하고 판매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엄청난 양의 판매가 된 면역 항암제죠. 자, 이 옵티보도 간암 1차 치료제에 도전했지만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자, 실패했죠. 그리고 팩사백도 도전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면역 항암제들은 이 간암 쪽으로 진입을 한 치료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넥사바가 2008년도에 승인을 받고 넥사바 혼자서 독주를 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렌비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렌비마는 기전이 리보세라닙하고 좀 비슷한 기전이죠. 자, 렌비마 최근에 승인을 받았죠. 자, 그런데 앞으로의 대세는 면역 항암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다 면역 항암제 쓰니까 나도 써야지 뭐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면역 항암제가 자신의 T세포 가지고 이 암세포를 없애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작용 부분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각종 항암제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부작용이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큰 부작용은 거의 없다. 뭐 설사나 뭐 어지럼증 이런 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지럼증도 없을 겁니다. 아마 별로 큰 부작용이 없죠. 조금 가려움증이라든지 뭐 사람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부작용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면역 항암제가 먹힌다 그러면 자기 몸에 맞다 그러면 면역 항암제로 이렇게 처방을 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한 약을 쓰지 않겠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간암 부분은 지금 면역 항암제가 먹히지가 않죠. 단독으로 들어갔다가 다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면역 항암제가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겁니다. 이 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옵티보, 키트루다 뭐 이런 부분 보면은 지금 티센트릭도 면역 항암제죠. 로슈의 면역 항암제, 임펜지, 아스트라제네카 면역 항암제입니다. 자, 지금은 티센트릭이 뭐 10억 달러 정도 되죠. 로슈의 티센트릭. 지금은 머크 키트루다가 2018년도에 60억 달러, 옵티보가 BMS 옵티보가 60억 달러, 그리고 2022년에 10억 달러, 10억 달러, 4억 달러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됐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 면역 항암제가 앞으로 향후 5년간 2배 정도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죠. 이게 2018년도 자료인데 2019년도에 나왔고 2020년도에도 이런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앞으로는 면역 항암제 시장이 무지막지하게 커질 거다.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가다가 유행 타고 끝나는 게 아니죠. 대세로 메가 트렌드로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면역 항암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워낙에 이 부작용 없이 약효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키트루다하고 옵디보 이런 부분들이 간암 1차 치료제에 도전을 했지만 3상에서 다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 고배를 마셨는데 여기 면역항암제 티센트릭 있죠. 로슈의 티센트릭. 자,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 아바스틴은 이 기전이 이 VEGF를 억제하는 이 리보세라닙하고 같은 기전의 약이다. 지금 시판된 지 아주 오래된 약이죠. 이 아바스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리보세라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면역 항암제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하고 콤보를 했더니 OS하고 PF에서 연장이 돼 버렸죠. 자,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지금 면역 항암제 잇따른 임상 고배를 마셨던 간암 시장에서 새로운 치료제가 나올 만한 소식이 나왔죠. 이 소라페닙, 지금 이 리보세라닙하고 캄넬리주맙이 이 대상으로 보는, 비교 대상으로 보는 제품이 이 넥사바입니다. 이 넥사바 대비해서 넥사바가 지금 10년 넘게 간암 표준으로 치료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렌비마가 하나 올라온 거죠. 자, 그런데 로슈가 절제 불가능한 간암 환자 501명 대상으로 이렇게 했더니 지금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 병용요법으로 해보니까 전체 생존기 OS하고 무진행 생존기가 둘 다 모두 늘려버렸죠. 둘 다 늘렸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면역 항암제하고 이 VEGF를 이렇게 VEGF 관련 이 기전을 가진 이 표적 항암제하고 병용을 하니까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구나,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추가적인 약물 안전성 우려도 없었다, 뭐 모든 게 완벽하다는 거죠. 지금 이 리보세라닙도 큰 이런 부작용이 별로 없죠. 다 관리 가능한 수준의 부작용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암에서도 나왔고 각종 데이터에서 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고 면역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부작용 자체가 별로 있을 수 없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T세포를 잘 보호를 해서 암을 공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부작용들이 없는 게 뭐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쪽으로 대세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 병용 임상 1상 결과를 이 작년 리보세라닙 위암 3차 발표했던 9월 달에 이 에스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발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임상 1비 상에서 이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간암 이 104명 환자에게 병용 투여를 했더니 전체 반응률 36%. 자, 이게 36% 나왔죠. 그 가운데 완전 반응 12%.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인을 했습니다. 티센트릭을 단독 투여한 환자 대비 무진행 생존 기간이 3.4개월에서 5.6개월로 늘렸죠. 자, 그리고 질병 진행된 위험률이 45%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단독 투여 대비해서 무진행 생존 기간이 5.6개월이 됐죠. PFS가 5.6개월이 나왔다. OS도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티센트릭 면역 항암제죠. 면역 항암제 단독 투여한 환자보다 늘었죠.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기전 이제 알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티센트리 아까 36% 나온 게 정확히 ORR인지 모르겠지만 36% 나왔죠. 반응률. 자, 이 반응률 36%. 그런데 리보세라닙 캄넬리주맙은 50%입니다. 더 잘 나왔죠. 이 티센트릭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보면은 지금 옵디보하고 이 키트루다 대비해서는 약하죠. 아주 뭐 한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키트루다가 이제 좀 위기를 느끼겠죠. 티센트릭이 이 아바스틴하고 콤보를 하면서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간암 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아주 높죠. 작년에 임상 1비 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임상 1비 상을 발표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키트루다가 그러다가 이거 잠식당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렌비마하고 손을 잡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간암 1차에서 혁신 신약으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얘는 임상 1비 상을 작년 9월 달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리보세라닙 캄넬리주맙은 지금
1상을 마무리하고 2상으로 가야 되는데 2상 건너뛰었죠.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왔으니 지금 치료가 되고 있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이거 1차 이 데이터가 나올 당시에는 렌비마가 승인이 안 됐을 때죠. 그러니까 넥사바 하나 가지고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으니까 야 빨리 해라, 데이터가 너무 좋아, 빨리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상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을 보면은 이 리보세라니, 캄넬리 주막, 그리고 키트루다, 렌비마, 티센트리, 아바스틴, 이 세 개가 어떤 게 가장 먼저 세상에 나올지 모릅니다. 둘 다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아마 뭐 비슷한 시기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비교 대상은 아마도 넥사바일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시작할 때 넥사바밖에 없었죠. 렌비마는 최근에 승인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고 거기다가 얘는 표적 항암제죠. 그런 상황이고 넥사바도 면역 항암제가 아닙니다. 면역 항암제 단독으로는 간암을 정복 못한다. 결론 나왔죠. 지금 가장 좋은 키트루다, 옵디보 다 도전 다 실패했습니다. 안 먹힌다는 거죠. 자, 그런데 티센트리 면역 항암제하고 아바스틴이 리보세라닙의 과거 버전이죠. 예를 든다면 윈도우 7, 얘가 윈도우 10,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했더니 OS, PFS, 그 다음에 OR 뭐 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데이터가 비교 대상이 넥사바일 텐데 넥사바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벌써 보이죠, 1차 지표에서. 그리고 이게 그렇게 나왔다면 이 리보세라니, 캄넬리 주맙, 이 캄넬리 주맙도 면역 항암제죠. PD 계열을 공략하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얘는 VEGF를 공략하는 표적 항암제죠. 대사 항암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전이기 때문에 얘보다 낮게 나올 거냐,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존 면역 항암제 단독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합치니까 엄청난 데이터를 뽑아냈죠. 다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면 얘도 넘어설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ORR에서는 정말로 엄청난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완전 간에도 나왔죠. 그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이죠. 면역학에서 이 11월 8일자 여기에 올라간 부분 보면은 이 VEGF 혈관 생성인자 부분이 이 T세포 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새롭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T세포 기능을 약하게 못 만드니까 못 만들게 하는 그런 기전이 하나 더 추가되죠. 암세포로 영양호흡도 맞고 두 가지 기전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면역항암제는 PD 계열을 공략해서 이 암세포가 PD1을 공격해서 이렇게 결합되는 부분을 막아주죠. 그 부분에다가 이 두 가지가 리보세라닙이 방어를 해주다 보니까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이길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도 면역항암제의 치료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전략 제시했죠. 야, 이 면역항암제가 너무 좋긴 하지만 적응증이 너무 약하다. 쓰면은 한 명에서 두 명밖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약이면 그건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높이려면은 이 리보세라닙 같은 혈관 내피성 인자 저해제하고 같이 쓰면은 치료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레코멘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이 이거를 진행한 후에 이런 논문이 나와서 새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맞았던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티센트리, 아바스틴 데이터 잘 나왔고 키트루다, 렌비마도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리보세라닙, 캄넬리 주맙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미 아주 좋은 데이터가 나왔고 이상 스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나올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겠죠. 이 단독으로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면역항암제 대세이기 때문에 이 부작용 부분이나 이 치료 효과나 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뭐 면역항암제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면역항암제 혼자서는 못한다.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증명이 되고 있죠. 간암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혼자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죠. 그렇지만 병용을 하면은 더 잘하는 거죠. 더 지가 혼자 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얘들이 추가로 지원군으로 메꿔 주기 때문에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게 대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얘도 나올 수밖에 없다. 얘도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두 개 지금 하고 있는데 요 두 개는 이제 도태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얘가 어느 게 빨리 나올지 모르겠지만 얼추 비슷한 시기에 나오겠죠. 그러면 요 부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14조 가남 시장이지만 앞으로 뭐 계속 더 늘어나죠.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그 시장을 지금 가장 먼저 진입하는 요 세 개의 약이 이제 잠식을 해 나가겠죠. 그럼 14조를 초반에는 이것들이 뭐 이렇게 계속 되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 세 약이 점점 잠식하면서 뭐 서로 나눠먹기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얘가 제일 먼저 나왔다 그러면 아주 좋겠죠.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거는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될 거고, 뭐 그렇지만 사실 좀 늦게 나와도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얘나 진행하는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한 상황이라서 나오는 시점이 얼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뭐 2상 스킵되고 3상 하고 있는 얘가 좀 빨리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 얘가 이 가난 부분은 지배할 수밖에 없겠다. 세 개가 이제 왕자를 놓고 싸우면서 서로 이제 나눠먹기 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진양군 회장의 이런 전략은 정말로 통찰력이 엄청난 사람이다. 전략을 너무나 잘 세웠죠. 자, 얘는 그냥 밑밥입니다. 밑밥. 가서 FDA 승인 받은 약 맞다. 중국에서도 지금 계속 판매되고 있고 항서제약이 7조에서 67조로 올려준 게 리보세라닙이다. 그리고 전 세계 판권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증을 받는 거고,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전부 다 병용이죠. 자, 지금 선양낭성암종 이 부분은 이제 단독 하고 있고 희귀약품 지정됐죠. 자, 그러고 나머지는 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더 많은 병용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미래는 정말로 밝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엄청난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게 면역 항암제 쪽 아까 시장 봤지만 이렇게 커지는데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계속. 자, 이렇게 커질 텐데 면역 항암제 단독보다는 앞으로는 면역 항암제가 패러다임 바뀌는 게 면역 항암제 부상, 요거는 이제 2018년 버전이고,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 콤보가 이제 대상, 또는 면역 항암제 병용이 대상, 요렇게 바뀌겠죠. 패러다임은 그렇게 바뀌는 게 패러다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 리보세라닙의 몸값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면역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병용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도 병용하지만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면역항 PD 계열만 공략해 가지고는 약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VGF 계열 쪽을 공략하는 거 하고 PD 계열을 공략하는 면역 항암제하고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자, 그렇게 콤보가 짝짓기가 대세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아바스틴,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아바스틴, 그리고 리보세라닙, 렌비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몸값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역 항암제들, 티센트릭, 옵디보, 키트루다 뭐 그런 항암제들 있죠. 그 다음에 또 임펜지 뭐 이런 것들 면역 항암제 이제 앞으로 또 많이 뭐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하고 계속 이제 이런 콤보가 엄청나게 적과의 동침도 상당히 많이 할 거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